소화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는데요. 8살, 9살 때부터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위가 안 좋은 그런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화불량으로 괴로울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배가 아프죠. 고통스럽고 두통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먹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트림을 많이 하고요. 예, 딸꾹질도 많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역질을 하고 구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 검진을 2년 전에 제가 받았는데 위장 안에 용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종을 제거하고 그 이후부터 위가 제가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이번에 물혹이 생겼는지 아니면 물혹이 있음으로 해서 소화불량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엔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부터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주 토하고 먹지도 않았는데도 헛구역질이 너무 많이 나서 병원을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 췌장염, 위경련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끼니를 거르다 보니 이제 큰 사이즈로 달달한 커피를 2잔을 마시고 집에 와서는 이제 애기랑 둘이 밥 먹는 게 하루의 식사량입니다. 이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이제 불면증까지 생겨서 불면증 약까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 소화불량이 조금 완화가 될까요? 가끔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소화불량인데도 술을 좀 마시긴 하는데 이것도 간에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년 전 임신으로 인해 천장관절 증후군, 고관절 비구순 파열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자주 누워있고 약을 자주 먹게 되니 그때부터 소화불량이 생겼습니다. 하체 움직임이 불편해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소화불량이 심해져서 위에 통증이 심한 날은 잠도 못 잘 정도로 속이 쓰리고 뒤틀리는 것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을 완화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데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분은 위에 생긴 물혹, 소화불량의 원인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혹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겼는지 아니면 소화불량 때문에 물혹이 생겼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물혹이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나오는 그 용종일까요, 교수님? 네. 그 물혹, 이제 낭종이라고 하는 거는 간이라든지 콩팥, 췌장 이런 장기에는 잘 생기는데 진정한 물혹, 낭종은 위에는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맞고 용종이 잘 생기는데 아마 그 용종을 아까 사례자분이 물혹, 낭종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그럼 소화불량과 관련이 있느냐? 용종도 크게 보면요. 건강에 전혀 위해가 없는 의학적으로는 과증식이라 그래서 그냥 살이 그냥 조금 더 많이 생긴 그런 용종이 있고 암의 전 단계인 용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종은 꼭 미리미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용종이 소화불량을 일으키려면 좀 크기가 커서 음식물 내려가는 통로를 좀 막는다든지 그런 정도가 돼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위용종은 소화불량하고는 별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이 용종이 잘 생기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계속 하다 보면 네네. 평상시보다 채소를 섭취를 늘리고 체중이 좀 급하게 빠질 때 용종이 네. 좀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식사 찬류를 좀 고르게 드시는 거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체중 감량이나 이런 거가 될 때나 하실 때에는 한 달에 2kg 정도를 좀 서서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일단 증상이 췌장염도 있으시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으시고 위경련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까지 그러니까요. 오셨다고 네. 약까지 드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일단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지 먼저 여쭤볼게요, 임 교수님. 네, 사례의 정보가 좀 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증상이 언제부터 생기셨는지 췌장염이 급성 췌장염인지 만성 췌장염인지 조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어쨌든 만성 이제 소화불량이라는 가정을 하면 아마 뭔가 이건
소화를 시키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또 저하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소화기 우리 검사 중에서 위 배출능 검사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네. 식도염 같은 경우는 위산 식도로 산 역류하는지 좀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뭐 식도 산도 검사라든지 이런 기능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만성화됐다면 다른 약물에 대해 치료 반응도 별로 없고 그러시다면 이런 어떤 기능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원인을 좀 찾아보실 권해드리고요. 네. 약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기전적으로 해서 좀 다른 약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투약하실 것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분의 생활 습관을 한번 짚어볼게요. 보시면 식사 대신 달콤한 커피를 드시고 또 아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을 좀 드신다고 아유, 그러셨는데 또 드시는데. 이런 방법 네. 어떨까요? 네. 그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음주하고 또 하나는 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담석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잘 안 하시다가 한 끼니에 몰아먹는 경우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이들이랑 있다가 식사를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간편히 먹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아마 몰아먹는 식습관 이거를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커피와 술을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커피, 술이 한두 잔 정도 뭐 간혹 술을 드시는 약간의 음주는 큰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커피 자체는 위산뿐만 아니라 관략근, 위 식도 관략근이랑 또 위에서 배출하는 속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사를 하시거나 역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음주도 마찬가지로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장 운동에 따라서 복통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커서 지금 만약에 커피를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식사를 좀 제대로 안 하셔서 평상시 낮에 각성이 잘 안 될 때 커피를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 사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 질문하셨는데 식사를 제때 하시는 걸 우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가 더부룩하다고 그냥 미루고 나중에 식사하시면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역류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맞추는 거를 1번으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식사 종류를 다양하게 하시는 거와 함께 양을 지나치게 적게 드시면 다음 끼니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양을 적어도 고기가 없을 때에는 한 3분의 2 공기의 밥, 고기가 있을 때에는 한 반 공기 정도의 밥을 딱딱 식사를 하시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분이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가 컸다면 세 번째 분은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짚어볼게요. 고관절 질환으로 운동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몸이 다쳐서 활동량이 좀 부족하신 거죠, 교수님.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는 지금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식사를 거르지 말고 제 시간에 먹을 시간에. 것, 호박호박, 그리고 정확한 탄수화물, 골고루.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는 밥류나 어육류, 야채가 같이 끼니마다 들어가거나 네. 간식도 가급적 우유에다가 과일이라든가 같이 조금씩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은 그렇게 맞추시면 좋겠고 활동은 사실 다리를 이용한 활동은 많이 못 하실지도 네. 모르겠는데 운동을 못 하신다고 예, 하셨어요. 힘은 사실 다리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다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심장이 팡팡 뛸 수 있어서요. 그거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좀 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오래 못 걸으면 네. 대신 팔은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팔을 돌리거나 팔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이용한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다리는 스트레칭이나 다리 앉아서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